이 영상 한편으로 간병인 보험에 대하여 완전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별 장단점 비교와 함께 다른 영상을 봐도 상품, 회사가 다르기에 모두 다른 설명, 그런 거 없이 모든 회사 비교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회사 선택 기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도움되는 영상 올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간병인 보험 정말 필요할까요? 아마 여기서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간병인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하여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간병비가 너무 과하게 부담된다 생각해 급여화 추진 방향 공청회를 개최하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여화되면 간병인 보험 필요 없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만약 모든 간병인에 대하여 100% 급여화가 가능하다면 정말 간병인 보험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과연 그럴까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모든 병원에 대한 간병인 급여화가 아닌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들에게 간병을 급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선정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만 급여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고로 인해 디스크 파열 및 다발성 골절로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2주 동안 입원하고 종합병원에서 30일 동안 입원하였다면 간병인 급여화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요. 첫 번째로 선정된 요양병원이 아니기에 불가능하며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골절, 디스크 파열 등의 질환은 단기적인 상해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도가 높다고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판단하여도 병원 선정에서부터 불가능하기에 오롯이 내 돈으로 100% 지출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그럼 간병인 보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간병인 보험이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과 간병인 지원 일당입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간병인을 고용하여 사용 시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나에게 지급해주는 방식이고, 간병인 지원은 보험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내게 배정하여 사람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 어떻게 보장받을까요? 간병인 사용 일당은 과거에 비해 현재 가입 한도가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까지만 해도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서는 하루 일당이 최대 20만 원, 요양병원은 5만 원 혹은 9만 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7에서 10만 원 지급 가능했습니다. 현재 시점을 본다면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은 20만 원, 한도에서 15만 원으로 대부분 축소가 되었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최대 9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는 최대 10만 원에서 5에서 7만 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간병인 사용 일당 회사별로 가입 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표는 A부터 D 보험사까지 한도를 비교했는데요. 딱 표를 봤을 때는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181일 이후 요양병원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A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181일 이후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사용 시 간병인 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정말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대부분 요양병원이 많다 생각되어 저 특약 하나만으로도 A 보험사를 선택할 가치가 있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조건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최소 보험료가 5만 원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병력이 있으시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문제될 게 없지만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간병인 보험이 5만 원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특약들을 같이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존 보험을 확인하고 꼭 필요한 특약을 추가한다든지 혹은 나이가 너무 젊으신 분들은 지금 요양병원 장기 입원은 걱정이 없으시니 오히려 다른 보험사를 선택하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젊으신 분들이라면 체증형 상품에 가입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텐데요. 체증형 상품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증가하는 상품인데요. 표에서처럼 시간이 흐르며 120%, 150%, 200%까지 증가하는 상품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기에 물가 상승이나 화폐 가치의 하락, 인건비 상승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당연히 일반 상품에 비하여 보험료는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지만 젊은 소비자라면 현재 젊은 나이에 간병을 쓰는 비용부터 미래의 간병을 쓰는 비용까지 모두 커버가 되기에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많이 물어보시는 가족 간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약관상 문제로 가족 간병에 대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약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가족 간병을 인정해 줍니다. 케어네이션 같은 간병인 어플을 통해서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 후 환자가 가족을 간병인으로 고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단, 가족 간병을 사용하실 때 꼭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금 지급 사유에 실질적 간병 서비스를 유상으로 이용하고 간병인 어플 등 플랫폼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인 결과 대부분의 플랫폼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었지만 일부 플랫폼에서는 실제 사용하고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예방하도록 간병 근무일지, 간호기록, 간병인 사용 계약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서류들에 대하여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병원에서 간호기록을 남기고 간병인 서류를 관리하는 간호사 설계사를 선택한다면 아주 든든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병인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시간과 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100% 지급할지 50% 지급할지 달라집니다. 1일당 7만 원 미만의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혹은 하루에 8시간 미만 사용하면 50%만 지급하는 회사도 있는 등 그건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간병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12시간 이상 혹은 24시간 간병을 쓰기에 실제 간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조건을 충족하실 겁니다. 네 번째로는 간병인 지원 일당입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파견해 주기 때문에 가입자가 간병비를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 등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갱신형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라면 간병인 사용 일당을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다 판단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간병인 일당과 간병인 지원 중에 각자 개인의 병력에 따라 보험료를 비교하여 더 유리하다 판단되는 상품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갱신형이라고 하여도 15년 갱신도 있기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라면 갱신형의 단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55세, 60세, 65세 연령대별로 확인하였을 때 보험료 부담도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간병인 보험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모든 상품이 그렇지만 간병인 보험은 특히 매달 정말 많은 부분들이 바뀝니다. 그렇다 보니 최신화된 정보를 쫓아가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신화된 정보를 쫓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설계사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한 페이지에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갱신으로 장기적으로 간병비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간병인 사용 일당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 나이가 젊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을 덜며 비갱신으로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체증형 간병인 사용 일당, 세 번째, 연세가 있으시고 최근에도 입원, 수술 등이 많아 당장에 간병을 사용할 수 있겠다 싶으시다면 간병인 지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부분 짚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181일 이상의 간병인 사용에 대하여도 꼭 대비하기. 두 번째, 가족 간병인 사용 시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간병인 서류는 실제 증빙 자료입니다. 특히 가족 간병은 더 철저히 준비하기. 가입 금액의 100%를 받기 위해서 8시간 이상은 간병인을 사용하기.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으시죠? 이런 복잡한 부분들은 간병인 보험에 대하여 잘 아는 설계사분을 선택하시면 직접 고민하실 필요 없이 설계사분들이 알아서 케어를 해주실 겁니다. 간병인 보험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